내 이웃은 조금 짜증나는 유명 유튜버다. 몇 년에 걸쳐 그가 겁나 성공, 개실패 등을 외치며 계피가루를 뿜어내거나 천천히 진입로를 굴러가는 자신의 자동차 후드 위에 누워있다거나 미지근한 물에 풍덩 빠진다거나 하는 모습을 봐왔다. 유명해지기 위해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짜증이 난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우리 집 현관을 두드리고는 몇 주간 집을 비우게 됐으니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기분이었다. 한동안 그 멍청한 짓거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다 주던지. 그의 이상한 스턴트가 언젠간 내 인생까지 침범할까봐 항상 그게 걱정스러웠다. 하루 이틀 정도는 평범했다. 그에게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청구서, 스팸, 그리고 추측하건대 생일 카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현관 앞에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박스에는 붉은 글씨로 크게 발신인에게 반환됨 이라 쓰여 있었다. 체격이 작은 편이 아닌 나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혼자 그 박스를 들어올리긴 버거웠다. 그 박스는 정말 미친 듯이 무거웠다. 그 무거운 박스를 우리 집까지 끌고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었고, 곧 이걸 내 현관 계단을 거쳐 우리 집 현관문 너머로 들여보낼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박스는 내 차고에 넣어두기로 했다. 내 차고문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한 대씩 제대로 쳐주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았기에 주차는 다른 곳에 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고문과 씨름할 바에 차라리 진입로에 대놓는 것이 훨씬 편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바보 같은 문을 여는 동안 박스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집었는데 안정적인 그립을 잡으면 다 옮기기 전까지 굳이 내려놓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는가. 차고에 세 번째 발길질을 하던 중 결국 박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살짝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제기랄, 욕이 나왔다. 제발 중요한 물건이 깨진 것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생각해보니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오는 중에 깨졌는지 누가 알겠나 싶어서 내버려두기로 했다.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마침내 차고문을 열자 마치 나에게 항의라도 하듯이 엄청나게 끼익대는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다시 박스를 잡아 차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언제든 꺼내줄 수 있도록 한쪽 구석에 놓았다. 그렇게 나는 그 박스에 대해 잊고 말았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정확히 며칠에 걸쳐서 집과 차고를 통하는 문 틈새로 그 냄새가 퍼지게 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꽤나 느린 속도로 진행됐다. 냄새는 지독하게 달달한 것이 마치 스컹크 냄새 같았고, 처음 며칠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단박에 무슨 냄새인지 알아챌 수 있었다. 우리 집에 흔적을 남긴 로드킬 사체. 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냄새 덕분에 결국 나는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차고문을 여는 순간
나는 코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냄새의 범인을 찾기란 쉬웠다. 내 차고에서 생긴 변화란 구석에 있는 그 박스가 전부였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받아먹는 고기 택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난다. 오랜 시간 냉장되지 않아 고기가 상한 것이 분명했다. 대체 저렇게 큰 박스에 저렇게 무거운 양의 고기가 들어가려면 대체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 한 마리를 다 때려 넣었나? 코를 움켜쥔 채 손에는 가위를 들고 박스를 향했다. 이미 박스 아랫부분은 축축하게 젖어서 가위를 쓸 필요도 없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해도 찢어질 판이었지만, 그렇다고 썩은 고기 육즙 사이로 내 손가락을 밀어넣을 생각 역시 없었다. 밑은 워낙 축축한 상태였기에 일단 박스를 먼저 열어야 했다. 그걸 잡아 끌었다가는 모든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기 십상이었으니까. 한 번에 조금씩 나눠서 비닐에 담은 뒤 쓰레기통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위를 가지고 박스 윗부분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자르기 시작했다. 냄새가 이보다 더 심해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냄새가 나를 덮쳤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오븐을 연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뜨거운 김이 아니라 오줌 지린내, 땀내, 똥냄새, 그리고 썩은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얼마나 역겨웠는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서 구토가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참아내야 했다. 박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함과 엄청난 냄새 덕분에 하지 못할 것 같았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당장 차고에서 집으로 뛰어들어간 것에 대해 한치의 부끄럼도 없었다. 그리고 차고에서 있었던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그 냄새는 내가 입고 있던 옷에 배어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어떻게 해도 내 코에서 그 냄새를 빼낼 수 없었다. 탈취제도, 마스크도, 3번의 샤워와 새로운 옷도 소용이 없었다. 그 박스가 열려있는 매 초마다 그 냄새를 점점 우리 집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했다. 다시 차고로 돌아가자 박스가 나를 유혹이라도 하는 듯 활짝 열려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나는 빨래 집게로 코를 막고 내 살에 내용물이 닿지 않도록 장갑을 낀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다른 손에는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클리너를 들고 다가갔다. 하지만 다가가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어떤 수고도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박스 안의 내용물을 만지거나 치울 필요가 없었다. 내가 할 일이라곤 단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전부였다. 자, 그 박스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고기는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다. 그 고기는 내 이웃이었다. 죽은 상태로 어디 하나 잘린 곳 없이, 하지만 죽은 상태로. 경찰에 신고하자 당연한 절차로 그들은 나를 취조실로 데려갔다.
사실 차고의 시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용의자로 안 여기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나와는 연관이 없음을 경찰도 곧 알게 되었다. 내 DNA가 박스 곳곳에 묻어 있고 우리 집 전체에 그 냄새가 퍼져 있긴 했지만 내 이웃의 손에는 나의 결백을 절대로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업로드용 촬영 카메라였다. 경찰은 나에게 영상을 단 한 번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럴 권한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혹시나 내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이걸 보더라도 큰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영상을 봤다. 내 이웃은 선박 시설에 놓인 박스 안에 쪼그리고 앉아 본인을 주와 줄을 걸쳐 택배에 붙이겠다며 낄낄대고 있었다. 그는 오줌을 받을 병, 음식, 베개와 몇 개의 플래시까지 챙겼다. 스턴트를 위해 종종 집으로 불렀던 그의 친구가 박스를 밀봉하고 아마도 수송하는 것까지 운반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가 진척 상황 보고를 위해 짧게 만든 영상이 나왔다. 현재 트럭 위에 있는 것 같아. 이동하는 게 느껴져. 창고에 들어온 것 같아. 꽤 따뜻하네. 아직 음식은 충분해. 뭐 이런 말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박스가 넘어지는 내용이었다. 그로 인해 그의 목이 부러졌다. 그게 끝이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다 메모리가 다 됐는지 배터리가 다 닳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중 하나의 이유로 꺼지고 말았다. 경찰이 나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난 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영상 속에서 들은 그 소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의 목이 부러진 직후 나는 끼깃거리는 익숙한 내 차고 문소리를 들었던 것이다.